지난 시간에는 행정법 관계 일반론에 관해서 다뤘는데, 행정법 관계, 이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건 권리무 관계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권리 중심이기 때문에 의무에 관한 부분보다는 권리에 관한 게 이제 주로 강조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그 다음 행정개입 청구권,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국가에 들어와서 최근에 인정되기 시작한 그 권리 목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행정절차법의 그 청문권이나 문서열람 복사 청구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이 2편에서 또 관련돼서 확대된 공권으로 다뤄지게 될 거예요. 자, 일단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인데, 이거는 하자 없는이지 무하자 없음 자 하자 없는 재량 선택권을 행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건데요. 이건 판례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의의는 받고 기능은 그 개념에서 나오죠. 하자 없이 재량 행사하라. 그러니까 재량의 통제 수단이고, 종전에 인정되지 않았던 권리 목록이 인정되는 거니까 공권의 확대하고, 재량행위에 대한 개인의 권리구제와 사법적 심사의 확장, 원고적격, 공권의 확대하는 원고적격의 확대로 연결되죠. 이거는 무하자든 행정개입 청구권이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적극적 공권이라는 거죠. 소극적인 거는 침해 배제, 방해 배제예요. 얘는 어떤 갖고 있는 걸 침해하지 말라는 그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자 없는 재량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형적 공권이라는 게 다수설인 게 절차하고는 무관하고 그 재량 행사의 내용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절차적 공권이라는 건 적정하지 않고, 내용에 관한 거라면 원래 실체적 권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행정개입 청구권과 달리 특정되지 않아요. 특정한 걸 행정개입 청구권은 경찰권을 발동해달라. 경찰개입 청구권. 소방권을 발동해달라. 그 다음에 그 허가를 발급해달라. 공무원으로 임명해달라. 뭐 이런 특정한 내용을 요구하니까 실체적 권리인데, 얘는 실체와 관련되긴 하지만 실체가 특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편의상 형식적 공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이거는 개정할 때 지으려고 해요. 요새 학설이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읽어보는 거로 넘기고, 이 판례는 어쨌든 100대 판례, 30대 판례까지 들어가는 판례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하면서 최초의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법리를 판시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할 게 좀 상당히 많아요. 이 판례 하나 갖고 한 문제를 구성해도 될 정도로. 자, 일단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 대상자에 대한 임용 결정은 한편으로는 그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 거부 결정이라는 양면성을 지녔다. 이게 이제 묵시적 의사표시냐 부작이냐 라는 거 다퉈준 거예요. 이 고등법원은 부작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임용 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의사표시는 동시에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 거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거로 볼 수 있고, 자, 이건 뭐냐면 거부행위다라는 거예요. 부작위가 아니라 거부다. 왜냐하면 거부라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만 실제 이 사건은 취소 소송 제기한 거거든요. 검사 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한 건데, 만일에 이게 부작이라면 부작위 확인 소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고등법원은 너한테 뭐 거부한다고 의사표시한 적이 없지 않냐, 바보 같은 해석을 내렸죠. 왜냐하면 검사 임명자 명단 발표하면 어때요? 그 명단에 제외된 자는 임명 거부한다는 의사표시가 간접적 묵시적으로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 대학 입학 요새는 뭐 핸드폰에 문자로 보내줄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대운동장에 엄청나게 큰 벽보로 해가지고 쫙 했는데, 저는 점수가 남아돌아가지고 시험 발표 당일날 뭐 가지도 않았어요. 뭐 떨어질 수가 없는 점수라. 근데 며칠 지나서 그래도 이제 궁금하긴 해서 그 고려대학교 대운동장,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대운동장이, 그 가봤더니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거 황당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봤더니 그 맨 위에 쪽에 있는데, 위에 쪽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그 판 같은 건데 지푸라기 같은 거 엮어가지고 뭐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종이 벽보 같은 엄청난 큰 종이를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제가 이름이 그 위에 이렇게 조금 접혀가지고 처음에 잘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을 알려주겠는데 옛날에도 합격자 명단만 발표하지 누가 불합격자 명단까지 발표해요? 바보같이 그죠? 그 합격자 명단에 제대로 있는 애들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대부분이 정상적인 거라.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적법한 소송이다라는 거고, 임용 거부의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해도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효력 발생하는 거로 봐야 된다. 이것도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칙은 도달해야 되거든요. 도달주의 200일에 관련되는 게 나오는데 그 200일에 보면 200일에 그 밑에 보면 2번 도달주의, 요주주의, 발신주의가 아니라 송달은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달주의, 이 반대가 요주주의, 발신주의예요. 이게 84하고 연결되는 거죠. 판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사법연수원에 모여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수원 게시판에 게시하면은 굳이 개인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에게는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이제 밑조치만 보면은 이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자기와 달리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이번에 한 번 했겠네. 이런 일 살다가 이런 일도 다 있구나. 650페이지에 그 위에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원고에게 신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대한 다른 행정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84하고 연결되고, 또 하나가 부작위에도 마찬가지 내용이 있어요. (727) 727에 맨 밑에 보면 당사자의 신청 및 신청권의 존재, 이거 84하고 650하고 관련되는 건데,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한정되는 게 적법 신청서인데, 그 신청권까지 요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청만 하면 되지 권리까지 있을 필요 없다. 이건 소수설이에요. 신청권은 법령에 명시된 것만이 아니라 해석상, 조리상 신청권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판례는 신청권은 원고적격과 대상적격 양쪽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보고 있다. 요 높은 난도인데 저것도 출제가 됐던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면은 법령상, 법규상 또는 조리상 둘 중에 하나 있어야 하니까 법령상 먼저 따져보죠.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리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당연하죠. 검찰청법에 그 특정인의 검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이 있을 리가 없죠. 조리상 임명권자는 임명 신청자들에게 전형 결과인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거고, 응답할 것인지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 자의재량, 공익재량, 이게 동의어거든요. 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요런 내용이 자유재량, 기속재량 요런 내용이 행정에 관련되는데 몇 페이지냐면 몇 페이지가 아니네. 거의 뭐 출제가 안 돼서 가지고 그건 빼놨네, 핵심 정리에는. 그래가지고 일단 응답 여부는 편의재량이 아니다. 이건 기속재량이라는 얘기예요. 응답은 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여러 사람 지원받아가지고 응답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기속재량. 응답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응답할지, 얘를 임용할지, 임용을 거부할지, 이거는 자유재량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거 출제가 됐던 논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 판례가 굉장히 요지가 이 정도로 길어요. 요지가 이 정도 긴 건 대단히 드문 일인데, 그거 나눠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응답 내용이 부당하다고 해도 사고순다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게 원칙이야. 그 부당해도 인용이 되는 거는 행정심판이에요. 근데 소송은 위법일 때만 그 구제가 가능하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용 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 이게 재량 하자거든요. 일탈 남용이 하자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 바로 이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한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거죠. 응답 신청권에 대해 재량권 남용이 위법한 거부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뭐 권리구제는 뭐 너무 초보적인 거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정개입 청구권인데 이 좁은 거는 제3자에 대한 것만 의미해요. 근데 광의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발동 청구권, 행정이 나한테 발급해달라, 영업허가 나한테 발급해달라, 건축허가 나한테 발급해달라, 이것까지 포함한다는 거. 경찰 개입 청구권으로 시작했어요. 얘도 적극적 권리이자 얘는 실체적 권리라 그러죠. 무하자가 형적 권리인데 얘는 내용까지 있는 거죠. 특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경찰권이라는 특정한 걸 요구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사전 예방적 사후구제적 성과 다 포함되고, 경찰행정에서 시작됐지만 거기에 국한될 이유가 없다. 기속행정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재량의 경우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되고, 권리구제가 이제 항고소송과 관련해서는 부정하는 게 주류적 판례예요. 근데 부정 사례를 예울 게 없죠. 인정 사례 두 가지 예우면 돼요. 근데 이거 예울 게 아니라 개념 갖고 해석이 되는데, 공사 중지 명령인데, 중지라는 개념은 중지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를 전제로 한 개념이죠. 따라서 이건 조리상 해제 신청권이 있다라는 거 해석할 수 있죠. 이건 안 외워도 되고, 외워야 되는 거는 그 새만금 사건이지. 새만금 사건 논란도 많았던 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공익성 관련돼서 판시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근데 워낙 많은 돈이 투자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때문에 결국 취소시키지를 않았는데, 상당히 문제도 많고 탈이 많았던 사업이죠. 이거 외워야 돼요. 공익수면 매립면허, 이건 특허죠. 특허로 자유재량행위인데, 취소 변경 청구권, 이거는 사건명 갖고는 유추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 하나 외우면 나머지 인적 가볍게 부정된다, 뭐라 정리하면 되고. 국가배상 청구소송, 이거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명시적으로 그 행정개입 청구권이란 말을 판시한 판례는 없습니다. 이 김신주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에요. 그 홍제동 그건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김신주가 박정희 죽이려고 그 30여 명인가 이렇게 해서 침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쪽 도봉산하고 그 북한산하고 도봉산 그 사이가 우이령길 있죠. 그 우이령길을 따라서 와가지고 그 3호바위 북한산 그 준흥선에
사모바이 그 밑에 그 조그마한 굴인데 거기에서 은신했다가 그 다시 또 준홍선 따라오다가 북악산 쪽에서 그 북악산 그 옛날 이름은 이제 백악산이라고 하는데 언제 일제시대 때인가 언제 북한산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전이 벌어져가지고 소나무에 그 총알 박힌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저쪽 청운경찰서인가 그쪽에서 청운동 그쪽에서 건물하던 경찰 그때 종로경찰서장이 건물에 왔는데 거기서 발각돼가지고 종로경찰서장이 승직을 하게 되고 거기서 그리고 얘네들이 그 인왕산 쪽에서 홍제동으로 숨었다가 발각된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 무장공비 색출체포를 위한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파출소 소장, 순경, 육군장교 수명 등이 파출소에서 합동 대기하고 있던 중에 봐요. 불과 60에서 70, 100m도 안 돼요. 15분간에 걸쳐 주민들이 무장간첩과 격타전 중 한 명, 이용선이라는 아주 용감한 청년이거든요. 무장간첩에 발사 권총탄에 맞아 사망했다면 위 군경 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이게 진짜 용감한 청년이. 제가 국방부 출신이잖아요. 그 전사, 굉장히 많은 수십건의 전사를 봤거든요. 근데 대간첩 작전에 성공한 그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어때요? 예를 들면 계곡에 무장공비가 지나가요.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근데 계곡에 발견됐어요. 조명탄 띄우고 난리가 아니죠. 그러면 위에서는 내려 쏴라 그러죠. 근데 밑에서 위로 쏘는 건 올려 쐈는데 어떤 게 두려운 거예요? 전신이 다 드러나 있는데 사격하는 게 이건 엄청나 불리한 거죠. 그 내려 쏴는 위에 진지에서 머리만 내놓고 이 조준 사격해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죠. 그런데 웃긴 거예요. 조명탄까지 띄우고 이제 도관에 던지지 말 그대로. 근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사격 명령과 동시에 5분도 안 돼서 실탄이 떨어졌는데 밤하늘을 불꽃처럼 수놓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서 조준해서 쏜 병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다 대가리 쳐갖고 다 하늘로 쏜 거예요. 겁나니까. 제가 군복무할 때 무장공비가 2번이나 와가지고 아들에서 돌 때도 그 전방 부대라 못 나갔거든요. 그 아들에서 돌 때도 돌사진 혼자 찍었어요. 저 가족 사진 찍지도 못했고. 저녁 전에 강릉 무장공비 또 침투 사건 근데 결국 못 잡았어요. 제 강원도 양구에 근무했는데 옆에 연대에서 쌀이 작업하는 데서 불과 2km밖에 안 떨어진 거기서 무장공비가 병사 죽이고 귀를 잘라 전리품으로 노획하고 수첩 뺏어서 넘어갔어요. 못 잡았어요. 그 성공한 작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만큼 겁나서 조준 사격을 못해요. 6.25 때도 200만 발 중에 한 명 꼴로 총사 죽인 거는 조준 사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용선한 청년이 아들이었거든요. 이 집의 아들이었는데 지붕 위에 숨어있는 거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 도둑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붕이 부실해가지고 양천 지붕 아니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붕이 부실하니까 이게 부엌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지붕이 붕괴되면서. 그 도둑인 줄 알고 이용선이가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수류탄이 떨어진 거예요. 오, 깜짝 놀랐죠. 이거 잡도둑이 아니라 이 간첩이거나 무장공비구나. 근데 간첩 무장공비인 줄 알면서 그 특수부대원하고 15분간 격투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엄마가 3번이나 신고했어요. 지금 무장공비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잊으라라고 3번이나 출동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가 아니라 겁나서 출동을 못 하겠네요 그랬죠. 얼마나 겁났겠어요.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군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쌀이 작업 지휘하고 그럴 때 실탄 탄창 해가지고 그 수류탄까지는 아니지만 실탄 갖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 2km밖에 안 된 데로 지나갔지만 만약에 저희 부대하고 저희 소대하고 맞붙였으면 저 교전했을 거예요. 탄창에 삽입해가지고 씨발 죽던 살던 일단 참고로 제가 사격술이 20발 쓰면 8발 맞추거든요.
걔네들은 백발백중이고 제가 살아남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나는 쐈을 겁니다. 씨발. 삼색합산에 가능하더라도 그래 개새끼야 내 눈에 띄는 이상 난 절대 곱게는 못 보낸다. 그게 마지막 제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참 비겁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세계 전사에 아마 열 손 안에 꼽을 거리고 민간인이 무장공비 특수부대예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 결국 상당히 인간관계 국가비상 인정한 건데 대단한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 한 10,000명만 있으면 아마 세계를 제패할 거예요. 진짜. 미 해병대 조준사 경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대가리 쳐맞고 하늘로 쏘는 게 미 해병대예요.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 해병대가 그런 현실에 이응선 저 청년은 감동이죠. 저도 군복무 39개월 했지만 진짜 존경할 만한 청년이에요. 자, 이제 일반 국민에 관한 법률 관계 끝났고 이제 특별한 국민에 관한 특별한 국민인데 이거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이것도 주로 일단 기본적으로 사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일단 근무관계, 영종이용관계, 특별감독관계, 사단관계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취약급 난도예요. 근무관계 이제 일반 국민이 다 공무원 아니잖아요. 국민 중에 특히 일부 공무 수행하는 특별한 경우 그 일반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복종 의무나 성실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되잖아요. 일반 국민에게 없는 의무가 군복무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군복무 관계와 유관한 유사한 게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도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 훈련생 신분이긴 하지만 그 특수한 그 다음에 이제 영종을 우리가 사례하니까 국공립대학 도서관 병원 교도소 이런 입에 줄줄 나오면 되고 특별감독관계는 특허기업이에요. 허가기업은 일반 국민에 대한 거라 일반 권력관계 허가기업은 일반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 특허는 특별히 허가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특별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외우기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좀 전에 봤던 그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가 사단관계예요. 특별행정법관계 이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하고 본질적 차이는 없지만 제한된 범위에서는 인정한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 이때 법률여부가 적용된다는 점은 일반 국민과 같아요. 본질적 차이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완화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그 일반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기본권 제한도 허용되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그 군복무한다 하면 포괄적 기본권이 제한되죠. 일단은 어때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죠. 출퇴근 못합니다. 사병들 영내 거주해야죠. 장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해 거주가 가능하지만 위수지라고 있어가지고 위수지 넘어가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장교지만 그 당직 근무가 없는 날 일과 끝나면 양구까지 나가서 목욕하고 양구읍까지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목욕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까지는 해요. 근데 양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양구에서 영화를 보려면 춘천까지 나가야 되는데 춘천까지 나가려면 검문소가 딱 지키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딱 검문에 걸려가지고 못 나가죠. 이 거주 이전의 자유. 그 다음에 연애할 수 있어요. 애인하고 성관계할 수 있어요. 행복추구권이죠. 성적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제한되죠. 교도소 재수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래, 뭐, 어렵게 생각했겠죠. 그런 특성이 있다. 내부관계, 외부관계 구분하는데, 이거 울레견인데, 이 기본관계, 경영수행관계에서 기본관계만 사법심사 대상, 경영수행관계는 대상이 안 된다. 이게 출제가 조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핵심 정리를 살렸는데, 기본관계는 권력적이면서 기본권 침해 강제적인 거 이런 거예요. 또 여기 개념하고 연계하면 더 쉬운 게 뭐냐면 특별권력 자체 성립, 변경, 종류예요. 이거 대입하면 다 떨어져요. 이럴 것도 없어요. 성립이 공무원 임명이죠. 변경이 승진 전직이죠. 종류가 퇴직 파면이고 국공립대학 입학이 성립이고 정학은 변경이고 제적은 종료고 입대가 성립이고 제대가 종료죠.
입수가 성립이고 퇴수가 종료죠. 뭐 이럴 것도 없죠. 저거 대입하면. 자, 그다음 판례도 제한적 긍정설이죠. 그래서 그 육군 제3사관학교 그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그 최신 판례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 군인 복무교육 이게 대통령령이었거든요. 이거 처음에서 훈련소 육군 제3사관학교에 그 갔을 때 첫날부터 이 군인 복무교육 이거 달달이 요구해가지고 저는 그나마 암기력이 돼가지고 그냥 빨리 통과가 됐는데, 이거 못 이은 애들 엄청 두드려 맞고 뭐 나머지 공까지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군인에게 권위나 고충 신변을 초래하는 의무를 부과한 조항 내지 군인의 재판 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국내 사전 절차의 의미를 갖는 걸 볼 수 없다. 이거는 이거는 그 사관 후보생 사건이 아니고 군법무관 헌법소원 제기했던 그 사건이네. 이거 중요한 판례들이 전원합 위치잖아요. 그 다음에 군무에 일을 위한 집단행위 의미인데, 기강조회, 본분의 배치, 이게 핵심, 이거 밑줄 치세요.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인의 기본권 행사, 이 헌법소원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이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판단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밑줄 세 번째 줄 우측에 보면 권리 행사로서의 실질을 부인하고 이를 기본 위반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구체적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허용된 권리 행사를 함부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헌법소원 제기한 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 결론 빠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육군 섬사관학교 사관생도 이것도 특별행정법 관계니까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당연하죠. 이게 이제 제한적 긍정설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학칙에 따라 사관생대의 준수사항과 징계를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규율은 존중되어야 된다. 이게 행정규칙이거든요. 뒤에 거는 시행령은 이제 법률하고 시행령은 아니고. 그 다음에 6번 보면 이 금주에 관한 건데, 금주조항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밀매가 자유로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로 무효다라는 건데, 이 사실관계까지 밑줄을 좀 칠 필요가.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갑이 사회에 걸쳐 학교 밖에서 음주를 한 사건이에요. 학교 밖에서. 이게 바뀌었나 봐요. 저희 때는 이 장교 인간되기 전에 사관생도 시절에는 아예 저희 때는 아닌데 이건 사실관계까지 그렇게까지 안 나가는데, 학교 밖에서 음주, 이거는 예방 나가서 음주한 것 같은데, 이거는 골 때리는 건데. 예방 나가서, 저도 예방 나갈 때 당연히 술 먹었죠. 이건 학교 안이 아니라 밖인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때요? 무효다 이래가지고 퇴학 처분이 적법이라고 원식 판결에 법률을 위한 잘못이 있다니까 퇴학 처분이 위법이라고 해서 구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고용관계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요거는 이제 그 노무사시험 같은 거기서 중요한 판례인데, 이게 뭐냐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특별법이죠. 근데 그건 말 그대로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하고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거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는 정도로 행정법에서는 족하거든요. 공인노무사 보려면 여기 근로기준법 수행 통으로 다 외워야죠. 판례도 그렇고 남녀고용평등법도 굉장히 중요한 조항 다 외워야 되는데, 행정법에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에 관한 한 근로기준법이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법이고, 공무원의 근무관계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 이게 특별법이다라고 해서 특별법이 있는 건 특별법 우선이고, 그게 없을 때 이제 일반법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 알아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알아둬야 되는데,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조기로 임명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간제법,
이거를 적용할 수 없다. 이것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행정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에요. 강론에 출제될 가능성이 오히려 좀 있네. 그 실습수험생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행정법 관계 성립 소멸원인데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는 이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큰 거, 강제 입원, 강제 가입, 수감, 징집 대상자 입대, 어때요? 뭐 외울 것도 없죠. 이런 정도 넘어갑니다. 한계인데 뭐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목적의 정당성, 뭐 과잉 금지 원칙 다 배웠잖아요. 과잉 금지 원칙 이거는 전형에게 다 적용된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가장 중요한 게 사법심사에 가는 건데, 자 전면적 긍정설이에요. 그럼 오해하면 안 돼요. 특별행정법 관계 인정 여부는 제한적 긍정설이 통설 판례예요. 사법심사는 전면적 긍정설이. 이거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무관계 직권면직한 거 처분성 인정돼서 구제가 됐죠. 영존 이용관계에 관한 게 판례가 많죠. 국립서울교육대학 총학생회장 퇴학 사건이 퇴학 처분인데 여러 가지 논점이 있죠. 특별권력관계에도 사법심사 긍정. 그래야 이게 전면적 긍정설이라는 논점이고, 자유재량행위에 대해 사법심사 긍정. 옛날에는 자유재량행위 각하시켰는데 지금은 본안 판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안 판단인데 국립교육대학 교수의 학생에 대한 무기징역 처분의 징계 의결에 대해 학장이 징계 재심을 요청해가지고 다시 개최된 교수회에서 표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학장이 직권으로 징계 의결 내용을 변경해서 퇴학 처분한 거. 이건 절차 하자로 위법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운동권 학생 쫓아내려고 정권의 굴종한 훌륭한 스승이죠. 국민대 교수들 못지않게 훌륭한 학장이 그냥 대머리 정권에 아부를 하느라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재가 됐지. 대법원에서 개떡 당했죠. 망신. 서울대학교 학생과의 관계 공법관계다. 뭐 당연하지. 서울대학교. 교도소 재수자 관계, 미결 수용자 변호인 접견, 여기도 교도관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는 위헌인데 혼마 사건이기 때문에 주문은 위헌이 아니라 인용 결정 이렇게 되죠. 그런 주문의 결정이 위헌 결정이냐 인용 결정이냐. 혼마 사건은 위헌 결정 형식으로 가요. 혼마는 인용 결정, 기각 결정 이렇게 가고. 취급수험생들은 헌법에 그것까지 그 정도 알아둬야 되죠. 그 다음 헌법소원의 대상에는 침해 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 청구에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게 침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목적 달성이 된 거라 침해를 배제하려는 게 권리구제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거나 반복될 위험이 있다. 이럴 때는 협의의 소임을 인정하는 거,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서신검열과 서신의 지연 발송 및 지연 교부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게 보충성이죠. 다른 권리구제는 없어야 되는 거. 구급수험생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헌법소원 제기 요건에 관한 거니까. 7급수험생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설사 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종료되는 소의 이익, 이게 협의의 소이익이에요.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예외 이래가지고 판시한 건데, 진주 교도소장과 마산 교도소장까지 뭐 이건 외울 건 아니고, 서교도소장의 서신검열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거 출제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미결 수용자, 아까는 그 변호사냐 아니냐가 이게 여러분들 염두에 돼. 이거 변호인이 아닌 자 사이 서신검열 행위는 이거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립대학 학칙 규정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인 직선제를 학칙 개정을 통해 간선제로 변경하는 거. 이거는 교육의 본질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교육관계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박근혜 정권 때 직선제 거의 없애려고 했다가 부산대학교 교수 투신 자살하고 안타까운 사건까지 있었던 건데, 그 다음에 교원 또는 교수의 동의 없이 총장 후보자 선출을 해 기존의 직선제 학칙을 간선제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라는 거. 사단 관계인데 농지개량조합과 직원과의 관계, 이거는 공법상 특별권력 관계고 그럼에도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전면적 긍정설이죠.
그 다음에 행정법 규정의 흥결과 사법 규정의 적용, 이게 제한적 유치 적용설인데, 제한되는 게 뭐냐? 일반 법원리적 법기술적 규정은 다 적용되는데 이해조정에 관한 사사로운 거는 권력관계 가입표, 이게 제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반 법원리적 법기술적 규정도 외우기 쉽게 제가 목차를 재구성했고요. 법원리적 규정 원칙 나오는 거죠. 권리주체 자연인 법인, 권리객체 물건, 부감, 주권기한 부담, 저런 거 다 행정의 부관에서 배우잖아요. 시효. 그 다음에 법정, 법률을 정한 거죠. 채권 발생원이 계약관계가 아닌데 하는 게 사무관리 부당이득은 다음 시간에 1편에서 다루게 될 거고, 불법행위는 4편에 손해정보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법 기술적 규정, 기간계산, 주소, 이것도 1편에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거고, 판례도 마찬가지. 이해조정에 관한 건 권력관계 적용될 수 없고, 법기술적 규정, 기간계산은 권력관계 적용되고, 일반 법원리적 규정이 실권의 법리도 권력관계 적용되고, 네 번째 판례는 이미 70페이지 관련해서 봤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능하면 그 강의 공백 없이 적어도 1강,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판례 규제하고 기출문제 교정까지 다 끝났다. 그때는 이제 더 집중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하루에 2강씩도 올리면서 최대한 빨리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